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일가가 이 와중에도 특정 알트코인을 좀 사놨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21년 알트 시즌만 해도 커다란 고양이로 보입니다. 네, 이놈들 어흥 하고 달려들었지만 25년도 알트 시즌은 냐옹 같은 소리로 들리죠. 좀 알트코인 올해 들어서 흥분이 됐던 적이 실은 있었나 생각이 잘 안 나는 수준입니다. 코인베이스 앱 랭킹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330위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연인의 이거 밈이라고도 하죠. 제발 부탁인데 좀 팔아라. 아니 난 더 사고 있다. 눈물이 또르르 내렸던 올해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초우량 자산들과 별로인 자산들이 모두 다 같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간만에 조금은 신이 나서 특히 알트코인 위주로 한번 저는 담아봤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롱이 청산이 많이 됐죠. 88%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다 청산이 됐죠. 그러니까 모두가요, 시장에서 같은 한 방향으로 지금 쏠려 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친 탐욕, 시장에서는 봐준다, 안 봐준다? 봐주지 않습니다. 청산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추가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 매트릭 스포트에서 이런 얘기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7월 말부터 계절적인 요인으로 저항이 있었고 지금 또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두고 변동성 추가로 나올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상승 트리거가 맞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모두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세상을 과거, 현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미래에도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부정적일 때는요. 사실은 조금 지금 뭐 사지? 이제 웃진 않았지만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건요. 사실은 코리니 분들은 쉽진 않으실 수 있지만 사이클을 이제 몇 번 좀 겪으시다 보면 경험과 직감의 영역이라는 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랜만에 사고 싶었던 코인들 조금 어떤 코인 사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몇 개를 샀다. 얼마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제 위험하고요. 그냥 땡땡 코인 전 많이 샀습니다. 이런 얘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코인의 가지수, 특히 연차가 얼마 안 되실수록 추매를 할 때 이거 뭐 사야 돼? 뭐부터 물을 타야 되지? 이거 어려우실 거고요. 나중에 팔 때도 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요. 초보일수록 총 가지수를 5개 미만으로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알트코인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별도로 이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되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모든 현금을 이 코인 하나에 나는 전부 다 던질 수 있다. 거기에 yes면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건 좀 내 전 재산은 아니지 않나?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뒤늦게 경험으로 많이 체험을 한 부분입니다. 비터시프는 금과 은은 더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다.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사상 최고가보다 13% 이상 하락했다. 온갖 과대 광고, 미국 정부의 지원, 기업 매수에도 힘을 못 쓴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캠페인을 몇 년간 벌이고 있죠. 그들의 말보다 행동만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말입니다. 그렇죠? 금은 오른데 비트는 떨어진대. 아직도 들고 있어. 이게 말입니다. 그렇죠? 행동은 뭡니까? 피터 시프는 금을 파는 사장님입니다. 이게 그의 행동이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또 다른 행동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온도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다음 트렌드 중에 하나죠. 주식 토큰화를 지금 열혈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인젝티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핫한 미국 주식들 ETF를 토큰화, 블록체인망에 얹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은
9월 3일자입니다. 100개 이상의 미국의 주식과 ETF를 토큰화해서 론칭을 시킨다고 하네요. 온도 파이낸스 뒤에 누굽니까? 피터 틸도 있었고 전 구글의 CEO도 있고요. 이거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뭘 준비하냐? 그리고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주식을요. 시간 딱 정해놓고 주말은 안 되고 이제 현금화 시키려면 이틀 3일 기다려야 되고 저 같은 사람들 그거 불편하거든요. 이제 코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글로벌 더 자유로운 시장 접근, 쉽고 편안한, 저렴한, 빠른 속도 이게 지금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메타플래닛은 뭐였냐? 비트코인 1009개를 추매해서 2만 개를 채웠습니다. 2만 개라고 하는 수치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타플래닛은 지금 웬만한 미국의 대형 상장된 채굴 기업들 있죠. 테슬라 스페이스보다 지금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훨씬 더 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일주일에 거의 1000개씩 담고 있어요. 1000개가 1500억 아닙니까?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일주일, 2주일, 이제 어쩔 때는 막 3000억, 4000억도 쓰고요.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행동이 엄청나요. 이 엄청난 자금 어디서 나올까요? 누군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들이 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20년 후가 아니고요. 딱 2년 후에 비트코인을 21만 개를 모을 것이다. 저는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게 실현이 될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메타플래닛의 회장이자 CEO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뭘 결정하냐, 뭘 투표하냐, 비트코인 추가로 사기 위해서 3.8빌리언, 우리 한화로 5조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거 투표한대요. 5조 3천억이라는 돈은 이거는 another 레벨의 실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 외관상 일본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시몬 게로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물론 혼혈이실 수도 있어요. 뒤져보니까 국적은 안 나요. 근데 이분의 그 출신지가 일단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제 직원이었는데 도쿄 지사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요. 일본과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 회사는 일본에 상장된 회사다. 그래서 무슨 일본의 스트래터지란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사람 일본 사람 아닙니다. 미국 월가에서 콕 찍어서 너 거기 가서 그것 좀 해. 제가 볼 땐 그냥 그들이 찍은 사람이에요. 현재 비트코인 2만 개, 21만 개. 이게요. 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셀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직 비트코인은 뭐다? 여전히 세일 중에 있다. 비트를 무려 63만 개를 끌어안은 이 사람이 더 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가장 먼저 그래도 100만 개를 달성하지 않을까. 현재 63만 개 들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해킹도 한 2천억 이상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가격도 안 좋고 사람들 휴가 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우리나라 비썸, 우리나라 업비트, 우리나라 코인원에 동시에 상장이 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이 지금 그 트럼프 일가가 이끄는 UST1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업비트 비썸을 먼저 뚫었어요. 트럼프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릭 트럼프 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 차납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9월 1일자로 미국의 중국계 가장 큰 거래소들 바이낸스, 크라켄, 쿠코인, HTX 전 구후업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업비썸 포함해서 동시에 상장을 시킵니다. 비썸 UST1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업비트는 동시에 토큰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이 되는 거죠. 트럼프의 가족이 시즌 종료, 하락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전 세계 동시 상장이에요. 동시에 이렇게까지 동시에 상장이 가능할까도 실은 신기합니다. 날짜 이렇게 맞추기도 어렵고요. 상장 지금 비트코인 채굴 회사도 상장, ETF 이미 신청해놨죠. 비트코인 채굴 회사 만들었습니다. 밈코인 판매하는 거죠. 그냥 코인 찍어서 전 세계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 봐요. 트럼프의 아들들이 경험 없이 아빠 백만 믿고 그냥
코인 이거 어떻게든 한몫 잡아 챙기려는 경험이 부족한 바보든지 아니면 우리들이랑은 다른 뭔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출렁이든 말든 1도 개의치 않든지 뭘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멀티시그 주소를 봤더니 이제 지갑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176억 개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토큰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어디로 물량이 이체됐는지 모른다. 근데 아마 지금 판매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9월 1일자로 바이낸스, 크라켄, 쿠코인, HTX 우리나라까지 다 이제 상장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토큰이 너무 안 팔려서 정말 울상이었어요. 완전히 정말 거의 조금 과장하면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당연히 상장은 안 되어 있었겠죠. 그때 저스틴 선이 1,000억 원을 시가로 긁었을 때 얼마나 예쁘게 보였을까요? 당선이 지금은 된 이후죠. 스테이블 코인, 밈 코인, 각종 토큰들 상장해서 비트코인 ETF 채굴, 지금 다 나스닥까지 그 채굴 회사 지금 상장 9월 3일차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행동에도 공포를 느낀다라면 한번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원하면요. 항상 수십 가지의 핑계가 상시대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거 안 한다 했잖아. 코인 내가 사기라고 했잖아. 내가 돈 없으니까 빚으로 했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어느 쪽이실까요? 점프 크립토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마켓 메이커를 맡은 것 같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켓 메이커 중에 핵심 키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점프 크립토예요. 제가 봤더니 이 가격의 출렁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미국 대통령 아들들 아닙니까? 최강의 권력자들과 전 세계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지금 기업들이 좀 같이 좀 해봅시다.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리플, 크립토닷컴 얼마 전에 CRO 토큰 조 단위로 지금 사기로 파트너십 체결하고 떠들썩했죠. 제미니의 윙클버스 그 쌍둥이들은 에릭 트럼프가 이끄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공동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들의 지금 마켓 메이커들, 거래소들, 헤지 펀드들, 자산 운용사들, 채굴 기업들, 언론사들 행사하면 지금 에릭 트럼프가 많이 바빠요. 지금 저기 홍콩 갔다 지금 또 일본 가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메타 플래닛 또 주주총회 가야 되거든요. 에릭 트럼프가 여기 또 맡고 있습니다. 중국계요. 테더 바이낸스 트론, 피터 티리요. 이 지금 그 국적이 의미가 없어요. 돈 앞에서 대동단결 하는 겁니다. 제대로 판을 키우고 큰 거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 아닐까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5시간 전, 이게 지금 어제 기사입니다. 500만 달러의 솔라나를 샀습니다. 왜 샀냐? 아마도 유동성 추가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솔라나 24,300개를 샀습니다. 또 이 주소를 봤더니 USDC가 1,000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던 것을 솔라나 네트워크로 옮겨놨대요. 솔라나 주로 밈코인, 지금 이런 토큰들 왔다 갔다 할 때 수수료가 아무래도 좀 싸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기관들에게 지금 뭔가 토큰을 판매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솔라나망으로 환전을 좀 미리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환전을 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솔라나 ETF 곧 승인되니까 차익이나 아니면 이자를 받을 목적일 수도 있고, 그걸 지금 이 기사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핫한 밈 코인들,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다 할 것 없이 다 솔라나 위에서 발행이 되고 가성비가 좋은 건 팩트가 맞습니다. 가성비망, 시세 차익 이자 혹은 수수료를 가져가려고 하는, 혹은 이 세 가지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 이더, 솔라나, XRP는 이제는 사라질 수 있는 단계는 한참 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무 때나 사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쌀 때 사서 반드시 비쌀 때 파셔야만 합니다. 비트코인 OG, 이게 굉장히 초창기 투자자라고 지금 보여져. 비트코인을
무려 2,000개를 추가로 팔고 이더리움을 무려 48,900개를 샀습니다. 2,6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지금 이 주소가 봤더니 이더리움 48,000개가 전부가 아니고 이더리움을 무려 88만 6,300개를 들고 있어요. 하나로 따지면 이게 지금 얼마냐? 5조 6천억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이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완전 초창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88만 개를 들고 있다고요? 개인이 아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보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더 적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비트를 다 팔고 이더로 지금 전량 바꾼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비트보다 이더리움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확률이 높은 베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과감한 베팅이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는 숙제 완료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 질문이 나오면 안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찾아보십시오. 챗 GPT, 구글 그냥 뭐든지 바로바로 알려주죠. 숙제 완료 안 되면 뒷단은 다 허사입니다.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 드립니다. 숙제만 완료하면 됩니까? 현금이 있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절제해야 될 때 반드시 절제를 해야만 해요. 여기에 뭐까지 더해지면 경험이라고 하는, 저는 돈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봐요. 이 경험이 쌓였을 때 이런 결단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일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이 초기 공급량 지금 몇 개나 공급이 돼 있냐? 64억 개로 추정이 된다. 근데요, 프리세일 그 지금 전에 이제 먼저 팔았다. 이게 한 169억 개를 먼저 팔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 토큰의 공급량이 몇 개냐? 무려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면 XRP랑 지금 똑같다라 보여지거든요. 이거 다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팔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 일가가 첫 프리세일, 그러니까 이제 상장도 안 됐고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리세일 그 먼저 팔았을 때 가격은 0.015달러, 두 번째 프리세일은 0.05달러, 3배 조금 넘게 지금 올랐거든요. 현재 바이낸스 프리마켓 선물 기준은 0.325달러, 두 번째 프리세일 대비해서 6배 넘게 또 올랐어요. 그러면 코인이, 토큰이 갈수록 비싸지네요. 무슨 의미입니까? 야, 살 거면 좀 빨리 사도 이거 가격 더 오를 것 같아. 포머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1,000억 개 중에 지금 시중에 풀린 게 불과 64억 개, 6.4%만 풀렸어요. 나머지 거의 한 93.6%는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팔겠죠. 가격 올리고 있는 거죠. 주 거래소 동시 상장시켰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트럼프와 그의 아들들이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저는 그들을 어떻게 무찔러서 싸워서 이기겠다 라고 얘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어깨에 살포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탄지도 몰라요. 그게 전략이고 나중에 가격 언제 떨굴 때 떨칠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취하지 말고 한 발자국 먼저 이 정도면 됐다.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동안 벌었던 수익 다 허공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코인은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산이 맞습니다. 알트코인이 지금 이 정도 과매도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어더스 차트를 이더리움 시총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인데요. 어더스는 전체 코인 시총에서 탑 10 코인의 시총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미드캡, 라지캡 말고 이제 미들캡, 스몰캡, 찐 알트코인의 이더리움 대비한 비중이에요. 이더가 이제 알트의 대장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비율을 봤더니 이 비율이나 RSI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 이거는 지금 팬데믹 23년, 24년보다도 더 RSI가 지금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러면 보통 오르던데? 라고 지금 얘기를,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의 어떤 추정이겠죠. 똑같은 얘기요. 알트 시즌은 지금 이 이더리움 대비한 어더스 차트, 그러니까 탑 10 제외한 알트코인 비중이 이 정도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알트 시즌 오던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도 조금 샀지만 우량 알트코인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봤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M2가 지금 2021년도 돈 엄청나게 찍었죠. 수직 상승을 했던. 근데 22년, 23년 조금 이제 그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가 24년부터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이게요, 과거의 최고점을 이제 막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돈이 풀리고 있네요. 전 세계 글로벌 M2 돈 머니 서플라이를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피크를 한번 찍고,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죠. 비트코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괴리가 상당히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요, 글로벌 M2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상관관계가 매우 높지만, 보십시오. 25년도 초반에 보시면 글로벌 M2는 떨어지는데 비트는 올라버려요. 이런 구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방향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이제 그 노란색 보시면 10월 초 정도, 9월 말 정도 글로벌 M2가 피크를 찍은 건 좋은 건데 올타임 하이를 지금 찍고 계속 11월, 12월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뭐가? 글로벌 유동성이. 글로벌 M2가 최고점 찍은 다음에 4분기 조금 조정을 겪고 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갸우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이 가는 거야? 좀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보는 거죠. M2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럼 전략은 뭐냐?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밑에 꼬리를 내리고 있죠. 저는 지금이 사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오르면 익절하는 거죠.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콜린 톡스 크립토라는 사람인데 M2가 비트코인이랑 같이 올라서 12월 달,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글로벌 M2가 지금 생각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리시한 케이스죠. M2가 향후에 올타임 하이 찍고 사를 거기서 더 뚫고 가버린다면 12월쯤에 이제 크립토 시즌 피크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얘기를 한번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서로 따로 놀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비트코인 아까 보셨죠? M2는 솟았는데 비트는 밑으로 꼬리를 내렸어요. 뒤처진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한 달 내로 급등해서 글로벌 M2를 따라잡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란으로 얘기해요. 결국 비트코인이 키를 맞출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일단 이것을 가장 높은 이제 순위로 확률로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르긴 오를 거야. 비트코인. 근데 글로벌 M2까지는 못 오를 것 같아. 글로벌 M2는 저 위에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밑에까지 좀 이제 뭐 어깨쯤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 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가능성이 낮지만 이미 피크를 찍고 이제 꼬그라질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요, 예측 20%에 대응이 80%라 전 봐요.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측을 근데 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고, A일 때, B일 때, C일 때 대응의 그 가짓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하냐? 쌀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부지런히 힘 닿는 대로 줍자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팝니까? 비쌀 때, 흥분할 때, 뭐 이상한 거 뭐 갖고 뭐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약간 그 포모가 막 도질 때, 그때도 3번 전 참고 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피크가 10월에 올지 12월에 올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이거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분할 익절인 거예요. 지표를 보시고 뭐 2번 저처럼 2번 3번 참으시다가 팔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다가 그럼 어깨 올라갔다 머리 찍고 다시 또 어깨로 내려오겠죠. 적당히 파는 데까지 파는 거예요. 왜? 난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코인은 너무 힘들고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으면 이 글이 굉장히 조금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모기지 우리나라로 치면 집 담보대출, 자동차 뭐 5년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9 to 5 이건 이제 직장 생활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정상, 노멀하다고 교육받은 감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코인 투자를 물론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대부분 감옥 생활 허덕허덕합니다. 평생. 뭐 이제 뭐 좋아하시는 하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 예외입니다. 보통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정말 그 감옥 생활을 탈출을 하려면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덤비는 게 전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이것을 보통 사람과 그럼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제 코인 뭐 대충 유튜브 한두 개 보고 나 공부 다 했어. 나 그냥 뭐 사면은 그냥 빚으로 하지 뭐. 이거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랑 방향성을 아예 그냥 반대로 갈 정도 그게 1도 굴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생활 청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좀 보일 수 있다. 구체적인 성공 투자의 비결 구독자님의 댓글에서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잡주를 산 게 아니라 미국의 우량주, 우상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주식이라면 인내심만 있으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첫 번째는 믿음이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내심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돼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원래 성공의 비결은 단순하죠. 이분께서 뭐 5년 전에 샀던 종목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러블럭스, 구글 등등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지금 50억은 너끈히 수익일 수 있겠다. 이게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분만의 얘기일까요?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시장이 들썩들썩 할 때마다 자꾸 이거 그냥 팔고 다른 거 사면 밑바닥에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진짜 좋은 상승장을 다 놓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웃을 수 없는 약간 좀 씁쓸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성공 투자는 첫 번째 믿음이요.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흘러내리거든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번 있죠. 뭐 한 번만 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이 없이 결과가 나옵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끈기.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이게 투자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요, 믿어야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렇죠? 견뎌져야 극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그냥 계속 쌓으면 누가 뭐 설득하고 야 너 코인 해야 돼. 너 지금 인생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이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요 좀 넘어버리셔야 돼요. 저 에릭 트럼프처럼. 그래야 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4848 웬만하면 자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호기심이 생깁니다. 또 이 친구들 어떻게 말을 뒤집고 빨간불 막 뿜어낼까? 선 강한 믿음. 두 번째 어려움 극복. 어려움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끈기로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